한밤중에 어두운 거리를 홀로 뛰어다니는 청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겨우 찾아 집으로 모셔가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에 ただお茶をこぼしただけなのに 아들도 아버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본의 어느 마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돌봄센터의 복지사들이 방문했는데요. 梅田さん芝です。梅田さんよいしょ。血圧測りますね。 복지사들이 성심성의껏 노인을 돌보는 사이 그의 딸도 가게 일을 마치고 급히 돌아왔죠. 梅田さんとこの娘さんあれやばいね。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지친 가족을 지켜보는 복지사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僕三浦さん家まで送り届けてきますんで。私が行きましょうか。いいよいいよ。三浦さん。柴さんってすごいですよね。 복지사 시바 문에놀이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노인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明日の羽村静江さんのお通夜、私の代わりに行ってもらえるかな。そんなこと言ってセンター長また飲み行くんでしょ。私も行っていいですか。お通夜。じゃあ私も行こうかね。 센터의 돌봄을 받던 노인의 장례식에 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시바. 長い間母がお世話になりました。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今まで本当にご苦労様でした。お母さんはとてもお幸せだったと思います。 그의 진심 어린 말들에 유족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遺族の方にあんな言葉がかけられるなんてめっちゃ尊敬します。 아직 견습생인 유키의 눈에는 시바의 헌신이 대단하게만 보였죠. すいません、生一つちょうだい。はい、ただいま。でもさ、よかったよね、羽村さんもぽっくり行けて。昼はスーパー、夜はスナックで働いてたっていうじゃない。ってところに都合よくぽっくり。 아픈 노인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복지사들에게 노인들의 죽음은 해방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お願いします。お願い。3年は入れて3年。 한편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떼를 쓰는 노인을 상대하고 있는 검사 오토모 히데미. 面倒見てくれはる？無理よね。万引きがダメなの？こんな身寄りも金もない年寄り、サバじゃ誰も助けてくれへんのよ。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교도소를 선택해야 하는 노인들을 보는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는데요. お母さんの大好物いちご大福買ってきたよ。 그녀에게도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었죠. そんなにしょっちゅう来なくていいのよ。来たの1ヶ月ぶりよ。あら、いちご大福食べよ。先週も来てくれたけど、そんなしょっちゅう来なくていいのよ。心配しなくても大丈夫。おいしい。 언제까지 어머니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날 노인의 시신 옆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센터장 단. 訪問介護事業所ケアセンター八賀の職員段元春さん57歳が死亡しているのが発見されました。梅田さんの司法解剖の結果、殺害に使用したと思われるニコチンが梅田さんの体内から検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노인의 죽음은 타살에 의한 것임이 뚜렷한 가운데 お酒の匂いさせて出勤してきてたし。お金のために人殺しまでするなんて。プライベートなことはあまり聞いたことがないです。 센터의 직원들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僕はあの日の夜はずっと家にいました。駅前のカフェでご飯を食べて。ダンさんが亡くなったのは事故だって聞きましたけど。まだ断定はしておりません。 담당 검사로는 오토모가 배정되었죠. まだ平気で時間あるんで大丈夫ですか。やっぱり酔ったせいで階段から転落したんですかね。他人名義の通帳とカードもありました。 단이 예전부터 노인들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며 단순 사고사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ダンはなぜ梅田さんを殺したのか。この事件に対する世間の注目度は高い。ダンが梅田さんを殺した理由がまだ。ダンは梅田勘太郎を殺害し金品を奪おうとした。はい。 대중의 시선을 의식한 윗선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고 했는데 県警の沢登と申します。 타이밍 좋게 오토모의 손에 들어온 CCTV 영상 속에는
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시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あなたはその日の夜ずっと家にいたと供述していましたが、どうして偽りの供述をしたんですか？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불려온 시바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一緒に窃盗はしていません。あの日の夜は 곧 순순히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죠. 노인의 집을 터는 단을 시바가 우연히 목격했고 いや違うんだ。慰謝料とかローンの支払いも大変で。多くはないけどちゃんと給料もらってますよね。ダンさん 그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끝에 단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 事故だったんです。どうしてそんな夜遅くに梅田さんのお宅にいたのですか？訪問介護に伺った時、梅田さんの様子が少し変だったので気になって見に行きました。正当防衛だったということならどうしてすぐに警察に連絡をしなかったんですか？休む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介護士は足りてないので。 유력 용의자가 된 시바를 조사하기 위해 오토모는 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このお宅花から物がないんですな。 횡한 집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이학과 성경. 黄金律。人にしてもらいたいと思うことは何でもあなた方も人にしなさい。それは柴が個人的に書いていた介護ノートですな。 그리고 시바가 3년간 매일 쓴 노인들의 기록뿐이었죠.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오토모. 自宅で亡くなった方が3年間で69人。県内の他のケアセンターと比較できる。 시바가 몸담은 돌봄센터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警察が事件性ありと判断した死体は一つもありません。 41명의 노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사망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段の休日は火曜と土曜でした。ただ一人月曜と金曜が休日の介護士がいました。柴です。 정말 시바가 이들을 모두 죽인 것일까? このデータだけで物的証拠がないんですよね。芝を崩す手があるはず。三浦米さん、亡くなられた旦那さんのことは今でも覚えていて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오토모는 시바의 돌봄 일지를 하나하나 읽어보았고 信孝さんを困らせていた。仕事に出かけようとしている娘のよう、お前は俺が死んだ方がいいと思っているんだろうなどときつい言葉を吐いていた。椎名君、勤務表のコピー貸して。 사망한 노인과 시바의 근무 기록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을 발견한 것은 물론 これが出てきました。 물증까지 발견하며 상부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죠. データだけでよくここまでたどり着いたな。応援の検事が必要なら言ってくれ。 윗선도 태도를 바꾸어 오토모의 수사를 밀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제 시바의 자백만 받아내면 되는 상황. あなたが書いた介護ノートを読んでそれがよくわかりました。10月6日金曜、2月12日月曜、三重と娘さんの名前をつぶやく。でももう三重さんは限界だ。救いの手が必要だ。とても細かいですね。でも 일지에는 시바가 출근하지 않은 날의 기록도 담겨 있었는데요. 盗聴をしていたんじゃないですか。あなたが担当していた家から見つかったものです。 담당 중인 노인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했던 그는 木の上に落としていきます。一体何なんだ。私もそうるね。私そんな声だ。 向こう行け。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介護なんです。喪失の介護、ロストケアです。僕は42人を救いました。 시바는 자신이 그들을 지옥에서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冗談じゃない。僕がやらなければ家族がや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この方たちと救いました。 그날 밤에도 안식을 선물하다가 도둑질을 하러 온 단을 마주쳤던 것. 親族による介護殺人、どれだけの数かご存知ですか。8日間に1件の割合で起きています。国が救えない、いや救おうとしない人たちを救いました。 시바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動機に関してはまだ明らかになっていません。
그를 인격자로 믿었던 주변 사람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どうして芝は42人って言ったんでしょう。 오토모의 의무는 시바가 자백한 사람의 숫자로 옮겨갔는데요. 印刷会社の退社理由は一身上の都合としかありません。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복지사가 되기까지 3년. 그 공백에 답이 있을 것이 분명했죠. 印刷会社の人話できましたよ。 시바가 퇴사한 사연을 아는 직원에게서 증언을 받아내고 다시 신문을 시작한 오토모는 柴正作さんについてお尋ねします。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시바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正作さんの退院後、あなたは会社を辞めています。父親の介護をしていましたね。3年後の正作さんは自宅で死亡。死因を心不全と診断。私にはとても似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あなたは一番最初に自分の父親を殺した。父を救いました。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できたぞ。じゃあ次は取る。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면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망가져가는 몸과 마음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은 아버지 본인도 마찬가지였고 父の認知症が進んでバイトに行くことも難しくなって生まれて初めてまともに3食食べられなくなりました。 지독한 가난까지 부자를 덮쳐왔지만 お父さんが無理でもあなたは働けますよね。大変でしょうけど頑張ってください。だけど僕にはこれ以上何を頑張ればいい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나라의 복지 제도는 이들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다, お茶をこぼしただけなのに 시바도 아버지도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あなたが身勝手な犯罪者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そう言えるのは自分は絶対に穴に落ちない安全地帯にいるからですよ。父のためでもあったんです。 허리를 다친 후로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드물게 맨정신이 돌아왔던 어느 날 함께 사진첩을 보며 추억에 잠겼던 아버지는 俺を殺してくれ。俺はおかしくなっていた。そんな風にして生きていたくないんだ。 흐려져가는 정신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죠. 아직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아직 인간의 존엄이 남아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아버지의 부탁을 僕は父を送りました。 차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今の話が本当なら、なぜその後何人もの命を奪ったりしたんです。バレなかったからですよ。 시신을 확인하러 온 의사와 경찰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자연사 판정을 내렸고 運命のようなものを感じました。たくさんの父とたくさんの僕に出会いました。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족을 만난 시바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던 것. 自分勝手な誤った正義感に基づいた殺人です。他人の人生の決着をつける権利などありません。あなただって同じじゃないですか。あなたは僕を死刑にするためにこうして取り調べをしている。個人の人殺しと法システムによる死刑は全く別です。人が人を殺すのは悪。 国が人を殺すのは正義。人の命に変わりはない。安全地帯にいるあなたには穴の底で苦しむ人たちの気持ちはわからない。あなたの親が僕の父のようになっても同じことが言えますか? 시바의 이야기가 궤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あなたが殺した方たちの一人一人の人生の何があなたに分かるって言うんです。大切な家族の絆をあなたが断ち切っていいわけがない。
絆それがどれだけ家族を苦しめているか。 부모를 부양하며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오토모는 介護を経験してみたらどうですか。 시바의 궤변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ご両親はお元気ですか。関係ない。私救われたんです。多分母も。 시바의 살인은 정말 구원이었을까요? 被告人、最後に言っておきたいことはありますか。検事さん、大切な家族の絆を断ち切っていいはずがないと言われました。でも絆は呪縛でもあるんです。家族のために地獄を生きなければいけませんか。家族を辞めさせてあげて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この世には罪悪感を捨ててでも人を殺すべき時があるんです。僕を死刑にするあなたも正しい。どうぞ僕を殺してください。僕を救ってください。 과연 시바에겐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23년 공개된 일본의 미스터리 영화 로스트 케어입니다. 치매 환자인 노인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의 범인이 평판 좋은 요양보호사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 복지 문제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건조하고 침착한 톤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뇌경색 후유증과 치매를 동시에 앓는 노인을 연기한 일본의 원로 배우 에모토 아키라의 열연이 영화를 픽션이 아닌 다큐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했죠.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영화를 찾으시거나 존엄사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OTT 사이트에서 로스트 케어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 帰ろう。